네, 반갑습니다. 고1 모의고사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공부할 때 모의고사는 첫 번째로 일단 개념 공부가 좀 잘 돼야 합니다. 국어에서는 개념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에서 개념을 사용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풀이도 개념을 중심으로 하게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선택지의 구성 방식에 대해서 하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지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그럼 우리는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거를 한번 얘기를 해볼 테니까 이거 중심으로 풀이에 좀 집중해서 문제를 한번 보기 바랍니다. 참고로 EBS에 가면 이 관련된 모든 문제와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모든 문제를 다 풀이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상 이거는 양해를 좀 부탁하고, 만약에 필요하면 EBS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면 성실하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부터 갑니다. 1번 문제에서 말하기 전략을 물었거든요.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좀 읽어보면은 발표하는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유주제 10분 말하기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내용을 쭉 읽고 이거에 대한 말하기 전략, 어떻게 말했는가. 이게 이게 대표적인 개념 문제입니다.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개념을 잘 알아야지만 접근을 할 수 있는 문제. 개념을 체크해 볼게요. 여기 보면 질문을 통해 라는 말이 있습니다. 좀 더 크게 할게요. 질문을 통해. 두 번째는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 이런 말도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너무 두껍네요. 다시. 첫 번째로는 질문을 통해, 두 번째는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그 다음 세 번째는 담화 표지를 활용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요약했다라는 말, 다섯 번째는 시각 자료를 제시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개념들입니다. 별로 어려운 개념은 아니지만 어쨌든 개념입니다. 질문을 통해라고 돼 있으니까 이건 질문을 찾아야 되겠죠. 물음표 찾으면 되는 겁니다. 물음표를 찾고 있는가를 찾아보면 되죠. 여기 있네요. 쉬우신가요?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건 질문을 통해서 청중의 관심을 이끌고 있다라고 돼 있는 부분이 맞다고 볼 수 있고요.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 같은 경우에는 언어는 말 그대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있는 거고,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하는 거는 아닐 빕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아니니까 몸짓 같은 것, 그리고 몸짓이죠. 몸짓 같은 것.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얘기합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어야 되겠다. 세 번째는 담화 표지가 있는데, 담화 표지는 저번에도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표지는 안내의 기능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표지판 할 때 그거라고 표지라고 했죠. 여기 보면은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첫째, 난 첫 번째 얘기 순서에 대한 얘기를 하겠어. 두 번째, 순서를 세우겠어. 마지막으로 마지막 얘기하겠어. 이런 얘기들이니까 이걸 전부 다 표지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약했다는 말 그대로 요약하는 겁니다. 이건 내용을 좀 읽어봐야 되겠죠. 정답은 4번이었고 요약하는 내용을 읽어보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각 자료를 제시했다라고 돼 있는 부분. 시각 자료는 그림이죠. 그림인데 예시 자료를 보여주며 이런 얘기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있네요. 자료를 보여주며 이런 얘기도 있네요. 시각 자료는 저번에 수업 시간에 또 얘기했죠. 그림이라든지 표라든지 그래프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시각 자료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은 질문이 있나, 물음표 있나 찾아보고요. 몸짓이 있나 찾아보고요. 담화표 첫째, 둘째, 셋째, 마지막으로 이런 것 있나 찾아보고요. 시각 자료 있었나 찾아보고요. 라고 찾아봤으면 4번은 되게 쉽게 나오는 문제였거든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시간을 충분히 절약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개념을 잘 알아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얘기할 건 이 문제로 이건데요. 선택지 구성 방식이죠. 선택지 구성 방식은 대표적으로 어떻게 돼 있냐면 국어에서는 뭐뭐 하여 뭐뭐 한다. 이런 식으로 구성 방식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5번까지 이어집니다. 아닌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 굉장히 많다는 거죠. 하여 같은 경우에나 한다 같은 경우에 다른 표현을 쓸 수는 있지만 똑같은 뜻입니다.
그럼 뭐뭐 하여에서 앞에는 뭐가 들어가냐? 이때는 방식이 들어갑니다. 이게 표현 방식이든 서술 방식이든 어쨌든 그 말하기 방식이든 방식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효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방식을 써서 이런 효과를 가진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예를 잠깐만 들어볼게요. 여기 보면 이 부분에서 이거를 통해 뭐뭐하여 질문을 하여죠. 청중의 관심을 끌고 있다. 청중의 관심이 효과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질문을 쓰면 청중의 관심이 이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로 요거를 하여 그러니까 비언어적 표현을 써서 청중의 반응을 확인한다. 이게 효과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할 때는 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이 효과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오답을 만드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효과를 없는 효과를 가지고 오면 정답이 적절하지 않은 게 됩니다. 4번 같은 경우 대표적이죠. 요약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효과를 적용하지 않았다. 효과가 아니죠. 미안합니다. 방식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약하는 방식이 사용되지 않았으니까 정답이 적절하지 않은 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효과. 이 효과가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방식은 썼는데 이 방식이 이런 효과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적절하지 않은 게 됩니다. 당연히 이런 선택지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만 앞부분이 있는 문제일수록 방식이 사용되지 않았는데 방식이 사용됐다라고 해서 거짓말로 적절하지 않은 걸로 만들어내는 방식을 많이 쓰게 됩니다. 1번 문제도 대표적인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1번은 요 정도로 풀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문제로 좀 넘어갈게요. 4번 문제 잠깐 볼까요? 4번 문제 다음 페이지입니다. 4번 문제 안 봐도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 넘어가서 7번 문제 간단하게 볼게요. 개념 문제이기 때문에 7번 문제. 자, 7번 문제를 보면 적절한 내용을 찾는 겁니다. 조건이 이렇게 있고요. 요 조건에 맞춰서 써봐라 라는 얘기죠. 여기 보면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면 이란 얘기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쉬운 문제거든요. 얘를 안다는 가정하에는. 그러니까 음성 상징어는 뭐냐면 의태어 그리고 의성어 이런 애들을 전부 다 음성 상징어라고 얘기합니다. 소리를 흉내내거나 모양을 흉내내는 대표적으로 덤벙덤벙, 성큼성큼 같은 게 있죠. 도란도란, 알콩달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성 상징어가 없는 얘와 얘는 다 탈락인 거죠. 그리고 교통 안전 수칙 지키기니까 폭력 없는 행복 학교는 필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거고 정답이 1번이 굉장히 단순하게 찾아지는 문제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개념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문제를 한번 볼게요. 다음 문제는 문법은 좀 넘어가고요. 문법은 좀 넘어가서 여기 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7쪽으로 가면은 여기 내용 있습니다. 문제를 한번 볼게요. 개념 문제입니다. 진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건 저번에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서술 방식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때 수업 때 얘기했죠. 서술 방식, 서술 방법 등등등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냥 서술상 특징으로 얘기되기도 하거든요. 국어에는 정확하게 이것만 사용된다라는 건 없는데요. 어쨌든 진술 방식이 서술 방식이라는 말과 똑같다는 건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술 방식은 주로 두 글자로 돼 있다 그랬죠.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기 좀 줄여서 15로 줄여서 자, 여기 보면 예시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묘사라는 게 있네요. 유추라는 게 있습니다. 발전 과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인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서술 방식입니다. 이 개념들을 알아야 되겠죠. 어려운 개념인 유추는 좀 설명을 할게요. 유추는 문학에서는 비유하고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저번에 수업 시간에 설명했죠. A는 B다. 이런 게 있다 그랬죠. 그래서 A는 B다인데 이 둘 중에 하나는 원관념이고 하나는 보조관념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관념은 원래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원관념이라고 하고 보조관념은 그걸 보조수단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유추는 이거를 활용한 겁니다. 서술 방식으로. A가 있고요.
B가 있는데 A는 조금 어려워요. B는 조금 쉬워요. 그러니까 A를 설명하기 위해서 B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둘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A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슷한 성질을 가진 쉬운 애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주는 것 많이 경험을 했을 겁니다.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주로 쓰는 방식이기도 하죠. 이게 유추입니다. 비슷하죠. 그러니까 문학에서는 이렇게 쓰고요. 비문학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어쨌든 이 유추라고 하는 게 서술 방식이다 라는 것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넘어가 볼게요. 여기에 추가로 이것도 있네요. 개념을 이라는 말도 있네요. 개념은 다른 말로는 정의라고 합니다. 정답이 1번이었죠. 정답 표시를 안 해서. 자, 그리고 자, 문제 유형을 한번 볼게요.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보고 그냥 알 수 있는 것이라는 의미거든요. 독해의 방식은 국어에서 독해의 방식은 첫 번째 사실적 독해라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추론적 독해가 있습니다.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세 번째는 비판적 독해라는 게 있고요. 네 번째는 감상적 독해라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창의적 독해가 있습니다. 이런 독해의 다섯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건 그냥 임의로 나눈 거니까 여러분들이 외우고 이럴 건 아니고요.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건 사실적 독해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좀 험한 말로 얘기하면 시력 검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력만 좋으면 맞출 수 있는 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본문하고 자, 본문 문제 왔다 갔다 하면서 맞출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하나는 출제가 되게 됩니다. 어려운 시험일수록 이건 잘 안 나오고요. 어려운 시험일수록 요게 많이 나오고 어려운 시험일수록 요게 많이 나옵니다. 비판적인 거는 잘 나오기가 힘든데 이번에 있어서 잠깐만 소개를 하고 갈게요. 자, 이 정도로 일단은 첫 번째는 마무리하고 두 번째는 구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